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오늘은 서효인 시인 그리고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네. 저 여기 자리를 바꿔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제가 지금 가장 어색합니다. 아 그래요? 저랑 같이 항상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는데. 아 그러면은 네. 오찬호 작가님이 진행하시고 제가 잠깐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어떨까요? 제 계속 김준일의 뉴스 공감 아니었나? 잠시 네, 제가 잠시 알겠습니다. 대신 맡아서 네.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한 일주일도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이 자리에 문장들로는 이제 출연하신 거니까 오찬호 작가님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2.3 계엄 이후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대선 끝나니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저는 조금 그 선거와 동시에 제 스스로 일상을 좀 빨리 찾으려고 선거 당일날 이제 예전 같았으면 개표 방송도 굉장히 오래 보고 그러는데 네. 그날부터 조금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조금 많은 노력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약간 뉴스를 볼 때 조금 이제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보려고 이제 정치적 어떤 그런 키워드에 굉장히 집착해서 이제 뉴스를 네. 보게 되고 예. 또 제가 또 칼럼을 쓰다 보면 이게 우리가 칼럼이 되게 분야가 다양한데 네. 뭔가 이거와 관련된 칼럼을 써야 되는 지난 6개월이었거든요. 아. 탄핵을 하면 탄핵한다고 네. 뭐 시위를 하면 시위를 한다고.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모든 칼럼을 쓰는 사람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네.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낭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원래 쓰고 싶은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아마 일상에서 그걸 좀 느끼겠죠. 다 정치 이야기만 하다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뭐 다양한 그렇죠. 결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기대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왠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꾹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소화제 먹은 느낌? 뭐 네. 그런 게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조금 많은 분들이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문장들에 합류하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계엄 사태가 나서 예. 6개월 동안 계속 계엄 내란 얘기만 한 거예요. 이게 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 본다 그랬는데 계속 문장이 뱅뱅뱅뱅 맴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로써 네. 우리가 또 새로운 문장으로 다음 문장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장은 제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네. 오늘의 문장들을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듣고 오겠습니다. 경쟁의 탈락이 곧 죽음인 이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에서 골라봤는데요. 주제 문장 이야기에 앞서서 취임사 문장 두 분 이제 접하셨을 텐데 짧게 총평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좀 급하게 당선이 되었으니까 네. 그 어떤 밀도 있는 구성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장을 만든 것 듯한 느낌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어떤 그 열기를 좀 식혀서 네. 좀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예. 서윤 시인께서 어떻게 저는 보셨어요? 일단 허니문 기간이니까요. 예. 네, 좋았습니다. 왜 자기가 허니문을 하고 있어? 그는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새로 시작을 하니까 일단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필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민통합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예. 취임사 안에서는 뭐 내란 종식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상정하고 뭐 공격적인 좀 날카로운 말보다는 네. 좀 더 보듬고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형용사 부사가 별로 없어요.
취임사에. 그러니까 뭘 꾸며가지고 뭘 이렇게 문장을 만들려고 이쁘게 꾸미거나 아니면 뭔가 그럴듯하게 문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담백하게 계속 이렇게 문장들을 던지는 게 전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앞서 이제 저희가 문장들 고른 거 읽어드렸는데요.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이거 오찬호 작가님이 고르셨다고요? 네, 네. 왜 고르셨습니까? 이걸 굳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가지잖아요. 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네. 어떤 그 의지가 좀 담겨 있는 문장 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문장이 경쟁 탈락이라는 거는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거죠. 네. 그건 이제 거의 뭐 자본주의 사회 다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 탈락이 굉장히 안 좋은 죽음인 그 불평등 사회. 이건 되게 사회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회도 경쟁하면 꼴찌가 있는데 그렇죠. 꼴찌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음. 경쟁에서 저도 또 살아가죠. 근데 네. 요건 굉장히 사회적인 거죠. 음. 그다음에 그런 것이 정치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치가 이용을 하죠. 그게 이제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극단주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면 이 경쟁이 존재해도 네. 극단주의라는 현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수많은 변수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망각한 그런 사회적 역할을 망각한 그 모습을 왜 경쟁에서 지면 굉장히 죽음 직전까지 가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인의 갈라치기 발언을 듣고 나면 흥분하게 되고 막 분노를 하게 되어가지고 네.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극단주의인데 사실상 극단주의를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라고 보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은 그 원인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을 좀 많이 짚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잘못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이런 어떤 좀 반성문 같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고 약간 넓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럼 뭐 원인 해소라고 하면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 공동체 의식도 회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건데 사회학자가 보는 진단이 이런데 서윤 시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지금까지 계속 저 사람 성격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하면 편하잖아요. 네. 그걸 새삼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극단적인 코너로 몰고 혐오하고 공격하는 주체가 있으면 저도 그 주체를 미워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미워하니까 그도 저를 미워하겠죠. 서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악화가 양화가 되는 건데 이에 대한 반성을 제가 우연히 그 한 개간지 시에서 발견을 했어요. 네. 그 박연준 시인의 시인데 제가 시가 좀 길어서 일부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파도 정원사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압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목을 조르다 손가락 두억에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 머리맡에 귤 2개를 두고 새벽에 깨어나 귤을 먹는 사람. 어둠 속에서 더 희미해지는 사람. 그런데도 그가 미워지다니 이상하죠? 어떤 미움은 옆구리를 파고드는 동물처럼 다정합니다. 따뜻하게 꿈틀댑니다. 가망도 기척도 없이 세상의 둘레가 줄어든 것을 봅니다. 네, 이런 시인데요. 네. 제가 중간 부분은 뭐 생략했는데 예. 사람 미워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꼭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현안이든. 예. 근데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그 현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적 의식을 갖는 가장 편한 방법은 그냥 그 사람 미워하는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유가 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 잘못되고 예, 온 이유가 아주 간단해지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볼수록 시의 마지막 문장처럼 세상의 둘레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세상의 둘레가 너무 좁다. 우리들의 세상이 너무 좁다 보니까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다. 접촉면이 거의 없고 그냥 각자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게 극렬하게 드러난 게 이번 선거 캠페인 그리고 선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칼세이건 창백한 푸른 점 나오잖아요. 보이저가 가가지고 지구 그 태양계를 거의 벗어나기 직전에 카메라를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 소비해가지고 지구 쪽으로 향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그냥 점이잖아요. 조그만한 점. 거기에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보면서 더덥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던데 지금 이 시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 사회학자로서. 아니 뭐 처음에는 이제 시를 들으면 네. 이 시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어렵죠, 시가 사실은. 들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에서도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 저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딱딱하게 하지 않지만 제대로 짚어내잖아요. 따뜻하게 짚어내죠. 근데 그 따뜻하다는 게 우리 착하게 살자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오늘의 극단주의가 주제라면 현재 어떤 극단주의에 빠진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설득시키겠는가. 이거는 불가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극단주의로 빠지려는 사람을 빠지지 않도록은 충분히 노력할 수가 있다 말이죠. 우리 사회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질문을 던지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조금 되게 풍성하게 우리 둘레가 넓어져 있어야 되는데 되게 빈약해져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탁탁 만나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대화를 하고 예.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시적인 감수성으로 전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사회가 지금 뭐 이렇게 정치적 극단주의로 나눠져 있고 정치가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통합도 중요한데 어떤 통합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좀 던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가 없어요. 어떻게가.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소통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오늘의 문장들의 경쟁 탄력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깔볼 수 있으면 더 미워하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평범한 시민 생각 들면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저 사람 대학 어디 나왔어? 저 사람 지금 그렇고 산대? 그러니까 네네. 사람을 깔보기 시작을 하면 더 미워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춰 놓으면 혐오가 객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죠. 서경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시를 보면 이 시 대상이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미워할 법한데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손가락 2개를 잃어버렸어요. 예. 손가락 2개가 없는데 새벽에 목이 마르니까 귤을 까서 먹는데요. 예. 손가락 2개가 없는 사람이 귤을 까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거나 지금 너무 미운 사람도 자기 삶에서 되게 그 갈팡질팡하고 고생하고 혹은 귀여워지고 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제 주변에 중국을 너무 싫어하고 혹은 부정선거를 믿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인터넷상에서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약간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이버상의 어떤 캐릭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뭐 제가 뭐 어머니나 뭐 친인척이 부정선거에 심취해 있어. 근데 나에겐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럼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겠죠. 네. 그럼 그렇게까지 안 미워할 것 같거든요.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좀 극단적인 이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접속이 너무 제한돼 있다. 일부러라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가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네. 그 시인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상황에서 누가 이제 이렇게 어렵게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네. 이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해봤자 나는 욕만 먹을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내 주변에는 원래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이제 뭔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뭔가 내 옆에서 다른 말을 할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서 네. 그러니까 나는 내 곁에는 항상 똑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도의 차이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강도를 우리가 대화로서 이렇게 줄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모르고 그냥 뭐 욕부터 해버리면 그 강도 2가 4가 되고 4가 8이 돼버리거든요. 아마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걸 정치가 이용하고 뭐 어떤 종교적으로도 이용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로 좀 돌아가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도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 극단주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에 문을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제 이 대통령 취임사니까 이 정도지. 제가 네. 보통 강연 가서 하는 것도 이 결과를 함께 나누는 이 공정 뭐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예. 결과 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새롭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결과의 평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댓글 뭐 혹은 강의 평가가 네. 종북 좌파 납셨네. 뭐 북한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아, 공평하게 나누자. 아니 라고 하는데 공평하게 거부감을- 아니라 예. 워낙 이미 분배가 그러니까 결과가 차별적이니까 네. 다시 재분배를 좀 하자라는 거죠. 예, 똑같이 예,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예. 저는 그거를 이제 결과의 평등이라고 표현을 써요. 예. 이 결과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의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경쟁에서 꼴찌했다고 제대로 소득도 없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그 평등하지 않은 거다.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뭐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발끈하거든요. 뭐 기회와 가정은 평등해야 되지만 네. 결과는 평등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 그러니까 합의를 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청사진을 펼쳐 나갈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받을 네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되겠죠. 아,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들고 나는데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제 아무리 대통령도 자기 집 보일러 못 고치잖아요. 자기 집 그 배관 물 터지면은 배관공을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직접 못 고치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판사도 자기 집에 물 새면은 손 못 대잖아요. 그 누군가 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 아닌가도 싶거든요. 그 누가 대신해 주는 누군가는 내가 살 수 있도록 다 그 구석구석에서 도와주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쩌면은. 근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떤 뭐 경쟁의 결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에 뭐 공부를 잘했으면 아, 딴 그거는 일 했을 또 텐데.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니까 어. 공동체 일원으로 보지 않고 네. 뭐 니는 그 일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지라는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왜 그 사람들을 도와줘? 이런 반문이 나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 그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회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어도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경쟁에서 진 사람이 도태되어도 마땅한데 왜 그 사람들을 뭐 도와주고 현금을 주고 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최저임금을 더 줄여서 줘도 된다라고 공약을 갖고 나온 거죠. 네네네. 그 네. 배경이 뭐냐면 어떤 인간은 최저임금보다도 덜 받아도 되는 인간이 있다라는 시선이거든요. 그리고 정당화는 모든 논리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최저임금보다 더 받았을 거야. 여기에서 더 출발을 하는 거니까 좀 잔인하죠. 저는 예, 그 서울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는 게 그 노력이 대학 입시 정도에서 마무리된다는 게 거기에 약간 의문을 표하고 싶어요. 아, 그게 내세울 수 있는 경쟁을 통과한 제일 큰 성과 같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생각되는 무슨 게 인천 있죠. 시의원께서 아, 그 댓글로 네네. 시민들이랑 다툼을 하는데 너넨 학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유권자한테 하셨더라고요. 너무 예, 놀랐는데 예. 근데 거기에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다는 댓글도 성균관대 나오셨더라고요. 음. 성균관대 나왔는데 이런 말을 해? 막 이러는 게 저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서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겠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돈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단 한 번 대학 입시, 좋은 대학 이게 등치된다는 게 우리 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현실하고 마주쳤을 때 또 생각하는 게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뭐 미끄러진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가지고 얘기하니까 점점점 왠지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저는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의 입에서 앞으로 더 많이 들었으면 좋을 말, 단어. 혹시 두 분 그런 생각하셨으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언급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뭐 통합 이런 말보다 약간 정말로
뭐 오늘은 모두가 기쁜 날 아닙니까? 이런 음. 말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날이 좀 많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하니까 야 그런 거는 월드컵 4강 갈 때나 하는 소리야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정치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조금은 이벤트 성이라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은 좀 기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지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오늘 네. 토니상 육관왕 그 네. 뮤지컬에 네, 네. 주는 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오늘 기쁜 날이다가 하필 아. 또 오늘 벌어졌네요. 이런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취임사에 보면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네네. 뭐 우리가 내일의 후손을 구할 과거가 되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저 소설가의 작품이 인용됐다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제대로 축하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 축하 주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 그 그렇구나.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뭐 계엄 이후에 너무 정신없는 네. 와중에 상 받았다는 소식 듣고 그 문장을 인용하기만 했지 축하를 네, 제대로 못 했. 네, 제대로 축하 못했어요 저희. 아, 근데 국민들이 책을 사주는 걸로 축하는 한 것 같아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출판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겨할 만한 일이 아닌가요? 아,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네. 그건 문학계에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은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기쁜 날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저희 문학계 인사가 유일한 국회의원이 강희정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대변인 되셔가지고 엄청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그러네요. 네. 아무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행사가 있기를. 네. 그건 만드셔야죠. 지난번에도 잘 만드시던데. 네, 뭐 네. 만드시는 역할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 뭐랄까요? 또 다른 대통령의 취임사를 우리가 접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의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이끄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하면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서윤신 오찬호 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